허가받지 않는 영리활동을 금한다. 개인의 사생활로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 징계할 수 있다. 대다수의 회사에선 취업규칙을 통해 겸업에 대해 금지 조항을 두고 있어요. 요즘은 퇴근 후에 하는 일들로 또 다른 수익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퇴근 후 차곡차곡 쓴 글로 출판을 해 수익을 얻는다던가 앞서 말한 유튜브 활동 등을 통해서도 돈을 벌 수 있죠. 이와 관련해 최근 교육부에서는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유튜브 활동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공기업과 사기업 할 것 없이 많은 기업에서 취하고 있는 겸업 금지 조항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직장인들은 정말 겸업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물론 법적으로 금지된 경우도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교사와 같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법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죠. 그럼에도 뚜렷한 지침이나 규정 자체가 없어 교사의 겸직을 불법이나 합법으로 나누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법은 사전 승인을 통해 공무원이 책을 출간하거나 외부 강의를 하는 건 허락하고 있어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익을 내는 건 합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공무원들의 유튜브 활동이 불법이라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매체가 바뀌었을 뿐 책과 강연에서 얻는 이익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합법이다 라고 맞서고 있죠. 그렇다면 사기업은 어떨까요? 2001년에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이와 관련한 판결을 냈는데요. 근무 시간 외의 시간은 사생활에 속하기 때문에 기업 질서나 근로에 지장 없는 겸직까지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시 말해 퇴근 후 일은 회사의 소관이 아니란 이야기였죠. 실제로 겸직을 허용하자는 쪽에서는 회사의 내규는 회사에 근로하는 시간 동안만 적용될 뿐 근로시간 외의 활동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해요. 실제로 겸업금지 조항이 헌법 제15조에 명시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거스른다는 지적 또한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겸업을 두고 논쟁이 오가는 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법과 제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디까지를 기업 질서에 대한 지장으로 볼 것인지, 어디까지를 사생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고용노동부가 만든 표준 취업 규칙에도 겸업과 겸직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어요. 사실 회사에서 말하는 겸직 금지 의무는 근로계약에 따른 성실 의무로부터 나와요. 다시 말해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이를 금지하거나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 범위를 어디까지 둘 수 있는가가 중요해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 겸직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지만 회사 역시 경영권이 법적으로 보장되거든요. 따라서 직원이 본업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직장 질서를 해치거나 회사 비밀을 유포하는 등 기업의 문제를 초래하면 겸직을 금지하거나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직원의 성실도나 직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가 여러 견해로 나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사실 겸직에 대해 실질적인 법적 문제나 회사 내규의 문제보다 회사 조직의 시선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퇴근 후에 개인 활동을 하면 본업에 소홀해진다는 것. 하지만 최근 주 52시간 근로가 확대되면서 직장인들의 퇴근 후 활동이 많아지고 또 근로관계도 이전의 딱딱한 분위기로부터 벗어나 유연해지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어요. 최근 저희는 퇴근 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여러 직장인분들을 만나왔는데요. 모두들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회사라는 하나의 조직 안에서만 활동할 때보다 자신이 원하고 또 새로운 활력이 되는 일을 같이 했을 때 더 일에 집중하게 되고 애사심이 생긴다. 그렇다면 회사 역시 구성원들에게 무조건적인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기보다는 조직과 구성원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겸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만나본 다양한 인터뷰이들의 좀 더 자세한 생각이 궁금하시다면 책 딱 6시까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